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슬라이드 첫 번째 장으로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조정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 마지막 발표 끝부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전엔 제가 다른 회의에 갔었어야 돼서요. 오전 회의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오전에 다루었던 회의가 조금 전 Connections and Probable과 다루었던 이 마지막 질의응답과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한국에서 안 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막 들어왔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가장 복잡한 단계가 뭘까? 경영대학교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왜 창업을 못할까? 왜 사업을 제대로 못할까?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세요. 발표 시작하기 전에요.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의자를 잡아주세요. 오른손을. 아니 뭐 앞에 의자가 없다 그러시면 뒤를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은 네, 오른손은 앞으로요. 또 다른 손은 발에다가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손을 더 기대 보세요. Thank you.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자세입니다. 틸트. 옆에 기우는 것이죠. 예, 똑바로 서셔도 됩니다. 틸트. 이게 바로 기우는 거죠. 한쪽으로 기우는 자세. 틸트라는 단어는요, 한쪽으로 이렇게 앉으셔도 됩니다. 틸트라는 단어가 옆으로 이렇게 기우는 겁니다. 한쪽으로요. 틸트. 틸트는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보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춤추는 모습이에요. 저희 아들이요, 3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바로 엄마가 춤추는 모습을 저희 아들이 그린 건데요. 옆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제가 이거 넘길 수 있나요? 아니면 누가 대신 넘겨주시는 건가요? 이거 슬라이드 넘기는 게 어디 있죠? 아, 예,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고 싶은 입장은요, 절대로 저는 연구가도 아니고요, 뭐 이론을 주창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실현자 프랙티셔너입니다. 단지 저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실제 담당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술적인 부분과 또 비즈니스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서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틸트사는요,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예술적 개입을 모든 종류의 500여 개의 짧은 예술적 개입을 비즈니스 분야에 해왔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요. 아시겠지만요, 프로젝트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실수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복잡성을 경험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구현을 하죠. 저희는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시, 창조적 충돌이라는 것이 이 예술가와 또 기업의 가치, 예술적 사고방식,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문화가 충돌할 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충돌이 생길 수 있는지를 충분히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을 때 의미를 추구할 때 얼마나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얼마나 예술가들에게 모든 것을 다 구조할 수 있는 어떤 구제자처럼 보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아십니까? 예술가들은 절대로 진정한 어떤 구세주도 아니고요. 또 이거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이게 바로 제 배경입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실수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경험을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배웠던 경험, 또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여러 가지 도전 과제, 배웠던 것 모두 다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고를 갖고 이렇게 틸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내 예술적 개입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고텐버그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제가 한 남자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남자가 누구냐? 바로 학교를 개박을 하던 스웨덴 서쪽에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녁 때 잠깐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틸트를 창업을 하자. 정치적 정외과 배경이 있고요. 또 저는 그
댄서로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무엇보다도 학교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스웨덴 서쪽 지역에서 정말로 흔히 얻는 제한이 있다. 어떻게 하면은 콘서트나 극장, 공연 이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서는요 학교 내에서 우리가 뭐 극단을 초청하기도 하고요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림을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죠. 이제 그걸로 끝납니다. 또 그런데 이 남자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예술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을 한다.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나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상품이고 한 40분 스케줄 안에 끼워 넣는 것이죠. 보통 스웨덴에서는 보통 미술 수업 같은 게 40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인 과정은 40분에 끝나는데 왜 예술이 이런 일만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서만 끝날까?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예술가가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또 예술가가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어떤 사회적인 모습 혹은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사회 또 창조경제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보면은 예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상품화돼서 상품화로 끝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의 프로세스화 시켜서 확산을 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이 남자분이 했던 말이 떠나지를 않더군요. 계속 뇌를 지배를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제가 틸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가처럼 일을 해왔었습니다. 2002년, 2003년 저희가 스톡홀름에 있는 경제대학교 쪽과 같이 일을 했고요. 또 이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도대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뭘까를 명시화하는 거, 구체화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또 조직 내에서 지역사 내에서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사고적 논리에만 익숙해 있었습니다. 사고적 논리라는 것은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짜고 계획을 고수하고 뭔가 전문화시키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모든 종류의 실패를 최소화시킨다. 이게 바로 사고적 논리죠.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잠깐만요. 여기 책상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좀 정돈을 하고요. 그런데요. 사고적 논리만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감성적 논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계획, 예산 짜는 거, 목표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견실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성적 논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뭔가 감성적인 논리가 필요하다. 물론 논리적과 감성적 논리는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사 결정은요. 무엇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물론 감성적 논리 또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모든 기업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 조직 내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부분 이 사고적 논리에 익숙해져 있고 사고적 논리를 고수합니다. 하지만 사고적 논리 때문에요. 우리가 미래의 도약을 못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사실은 사고적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적 과정을 회사에 도입한다라는 것은요. 감성적 논리를 뿌리박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이죠. 지속 가능을 위해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감성적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의 경제학 사람들을 만나서 이 학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회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요. 모든 이 프로젝트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는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실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1년짜리 프로젝트였고요. 처음에 저희가 도입을 했던 것은요. 텍스타일 아티스트들, 그래서 물 정화 계획을 짰습니다. 중간 정도
규모의 스웨덴 스톡홀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저희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예술가들이요, 5가지 각기 다른 장소에서 텍스타일 아티스트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첫 2달 동안 저희 프로젝트가 실현이 되는 동안에요. 이분들이 조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직에 숨어있는 의미가 뭘까? 과연 예술가들이 이 조직에 어떠한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을까? 어떠한 것들을 개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요, 항상 회사 내에는요, 프로젝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그룹 내에서는 그들의 사고를 뿌리내려고, 닻을 내리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틸트에서 아티스트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한 2달 동안 일을 하고 나서 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한 예술가가 이제 좀 더 가시성을 갖고 우리 역량을 좀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물 정화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화 공장을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들었죠. 물을 어느 정도 정화를 하고 또 뭐 이러한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프로세스가 이 벽을 장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라인은요, 보겠지만요, 얼마나 많은 물을 정화하고 있는지 1년 동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라인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정화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동안에요, 이 텍스타일 아티스트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술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 벽에 장식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았죠. 하지만 또 나아가서 한동안 이 회사에 숨겨진 의미, 회사에 숨겨진 역량을 찾느라고 노력을 하다가 찾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남자분들, 이분들이요, 마치 소믈리어와 같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와인의 맛을 골라내는 소믈리어처럼요, 이 사람들은 물을 맛보면서 이게 정화가 잘 됐다 안 됐다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도 그렇죠.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로 발견했던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남자분들이 뭘 하느냐,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물이 뭘까? 이 시 내에서, 그래서 시 내에서 물 정화 공장을 다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공장이 가장 정화를 잘하는가? 그래서 한 공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을 때 병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병에다가 정말 이 정화 대회에서 1등한 물이다라고 홍보를 하게 됐던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프로세스였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정말 또 흥미로웠던 것은요, 이 직원들이요, 정말로 물론 아시겠지만 정화 공장에서 일하시는 남자분들인데요, 좀 더 창의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피아 씨, 이제 로고 타입을 좀 더 바꾸고 싶다. 시에서 주었던 이 로고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좀 더 창조적으로 일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싶을 때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지원을 할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 저희가 예술가들이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먼저 결정을 했죠.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로고를 붙였습니다. 앞쪽에다가요. 이 물병 앞쪽에 보면은요, 지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지도. 그런데 병 꼭대기, 그냥 막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시에서 주는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이 좀 되긴 하지만요, 한쪽은 이 남자분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만든 로고고요, 병 뚜껑은 시에서 준 로고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지만 로고를 붙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고의 틀을 벗어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새로운 로고 같은 것도, 새로운 창의적인 이 브랜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스웨덴에서 뉴스가 있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사가 이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또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아리스라는 이 프로젝트가 스웨덴 북쪽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업계 간의 서로 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객 중에 한 분은 바로 이 신문회사 SC라는 제지회사였습니다. 저희 부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83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교대로 일을 했었습니다. 자연히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 근무지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 모든
모든 것들을 좀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주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요, 왜 이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글쎄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좀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좀 이상했습니다. 아리스 프로젝트는 200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40개의 회사가 이 예술가들에 의해서 서로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도록 선택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문화를 활용을 해서 조직을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주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체를 이해하도록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조언을 구해야 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 문화를 다양하게 다룰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마치 오페라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다 모두 다 모여서 혹은 정말 그 댄서들처럼 같이 협업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 문화 저는 환영합니다. 이 필름을 촬영하는 곳인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서 그림도 그리고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 그 메탈 스크랩 메탈 같은 것들을 모아서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6개월 전에 시작을 했고요. 또 연말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넘쳐나는 것 같아요. 창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프로젝트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아리스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할 수 없었겠죠. 아리스가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숨겨진 의미를 못 찾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었지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요.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커피 브레이크 동안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고요. 서로 그냥 쓸데없는 수다를 떨기보다는 미래의 목표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어떻습니까? 동료들 서로 싫어하지 않아 서로 협업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긴 하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정말 진솔하게 행동들을 하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5교대에 근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요. 정말 흥미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요. 이 아이디어는 단지 예술가적인 어떤 역량을 근무지에다 옮겨서 뿌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내가 이걸 댄싱을 넣으면 어떨까? 보시기처럼 굉장히 많은 로봇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제주 공장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모든 프로젝트 당연히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는 것은요. 3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지 공장과 또 그 폐금속 만드는 공장이었죠. 그 뉴스에 나왔던 공장들을 보면은요. 35년 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너무 안 좋았어요. 1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1일 5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 교대의 근무를 넘길 때 그 다음 팀으로 전수를 할 때 순조롭게 이게 교환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서로 같이 동료로 해야 되는 건데 문제도 잘 해결도 안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요. 보셨겠지만은 제품 개발을 할 때요. 무엇보다도 혁신 역량을 개발을 하자. 신상품과 이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자 하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개발을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요. 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팀도 구축하고 또 어떤 계층 구조를 바꾸면서 보통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3번째 분야는요. 무엇보다도 이 CSR 가시성입니다. 그리고 또 R&D와 혁신, 조직적 개발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영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고용주 굉장히 재밌네.
기존에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도입해 그러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오게 되었죠. 저희 모든 프로젝트는요, 항상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합니다. 먼저 회사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예술과 또 예술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예술과 문화를 새로운 영역으로 삼아서 강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정말 좋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육성을 하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께요.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은 발표를 들으셨죠?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과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2, 3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 협업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걸림돌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부터요. 제가 2, 3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협력을 할 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2명씩 한 팀을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2명씩 한 팀. 성공적인 협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So I want to take the microphone. 저는 옆에 분이랑 이제 먼저 의논을 했는데, 성공적인 어떤 혁신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는 예술가와 기업 간의 어떤 언어가 다른 부분들이 어쩌면 걸림돌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이제 아란차 분께서 조직 내에서 어떤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을 때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되려 조직과 CEO는 시간을 할애하지만 그 안에 소속된 직원들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무관심을 보였을 때 어떤 그 프로젝트는 성공으로 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어쨌든 예술적인 개입이 되면서 모두들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신선함과 성과를 보인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신선함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또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 계세요? 제 파트너와 같이 하고 싶네요. 전 이 페어 디스커션 3미니츠를 하는 것도 협업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분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약을 넘어서 어디 가셨죠? 잠깐 나가셨군요. 예. 이것도 제약이군요. 예. 제가 먼저 나눴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약이라는 거는 그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라오면서 각자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업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한 비즈니스맨과 예술가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고정관념들을 서로 내려놓기로 합의를 보고 새로운 어떤 무해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파트너는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요. 파트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러면 아마 서로 다른 영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서로 언어 마인드셋이나 언어의 셋들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같은 방향으로 목표를 잡는 방향 설정에 있어서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3분짜리 이상을 지어서 하는 토론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계속 연결시켜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실수를 제가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저는요
실수라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왜? 실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건 실수가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첫 몇 년 동안에는요. 예술가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술가들은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 듣고자 안 했습니다. 아, 이 회사에 무슨 도전과제가 있지? 별로 안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술가가요. 자기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빴어요.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정말로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경청을 안 했던 것이죠. 이것은요. 전체 프로젝트 중단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다른 예술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겠다라는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강력한 예술적 어떤 완전함을 우리가 달성하려는데 너무 매달려 있었고요. 조직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조직의 인풋이 무엇일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하고 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술적인 역량에서 나오는 반응과 반사죠. 또 코칭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세스 매달 조직 내에서 같이 회의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술가들을 본다면은요, 그들의 역량을 각기 다른 분야에서 뭔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얀색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어떤 사회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새로운 영역에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술가들이 다른 조직에 도움을 줘서 그 조직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A great challenge. 가장 큰 도전 과제는요, 무엇보다도 조금 전 다른 분들께서 말을 했던 것처럼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미지의 세계에 닻을 내리느냐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몰랐던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다면 이 기업이라는 조직 내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피력할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새로운 도전 과제였습니다. 예술가들은 사실 완벽한 준비를 한 채 회사나 기업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얀색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자세로 갑니다. 프로젝트 하나는요, 이 물 정화 공장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물을 정화하는 과정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이 도시의 그 하수 처리를 하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예술가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런 일을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 예술가들에게 전달을 안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이 뭔지를 말씀을 안 해주셨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죠. 우쿨렐라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술가들 특히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한다라고 대충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포커스가 뭔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원하는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예술적인 역량이 필요한지를 원치 못한 채 그냥 기대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조직이 원하는 걸 전달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미리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사는 것과 똑같이 복잡한 일이 퍼지는 것이죠. 또 이에 당사자들은요, 계속해서 이 불확실한 과정을 고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존의 솔루션을 갖고요, 이것은 비선용적인 방법인데 이건 불확실한 과정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비전이 나오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감성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과정을 원한다? 그럼 어떤 혁신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좀 더 개방된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겠죠. 무엇보다도 예술가 그리고 또 조직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기존의 과학적 어떤 완벽함, 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론에 너무 의존을 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된다. 또 예술가들이 직접적으로 조직에 관여를 하며 서서히 진화할 것을 요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뭔가 그들의 비전과 예술적인 표현을 완전히 변형시키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어 문제도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용어를 찾는 게 이러한 협업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예술 쪽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창의성, 건강, 증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 예술적인 인테그리티가 있어야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마련을 함으로써 기업과 그 예술계가 서로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팔로우업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조직이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술이 조직 내에서 혁신과 창의성의 촉매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조직의 니즈를 발견을 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기업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바꾸고 직원들이 새로운 마인드셋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을 만들고 그 1년 동안 예술가와 같이 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고방식을 계속 살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5번째 도전 과제. 그리고 또 저희가 자주 당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의 충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서로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요. 저희가 어제도 이러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대형차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충돌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프로젝트가 중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보다는 저희가 중재자, 패실리테이터의 역할을 강화를 시켜서 그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에 잘 융합할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또 기업은 예술적인 사고방식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충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충돌을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저희는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o do successful 성공적인 협업을 하는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용기가 중요하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예술가도 이러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의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영진이 진정한 커미트먼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데요. 경영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배가 흔들릴 때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정말 충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훨씬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재자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24시간 워크숍을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마인드셋을 같이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장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중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1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재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란사 씨가 얘기를 했듯이 저희는 이 모든 규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오랫동안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개입의 프로듀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예술가들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내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 프로듀서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프로듀서는 충돌을 조장하고 예술가들로 하여금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랙션을
촉진할 수 있는 그 체계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죠. 복잡한 상황이 되면 프로듀서가 참여를 해서 예술가와 기업 입장에서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티브 클래시 리프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그 리플렛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프로듀서의 역할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술적 개입의 프로듀서들의 역할은 일단 예술가들이 어느 부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흑백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도전 과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기업들의 아니면 공공기관의 니즈는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and develop. From that, we design. 여기에서부터 프로젝트나 공간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술가와 기업을 서로 매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패실리테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오렌지 색깔로 나와 있는 것은 프로젝트 진행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회색 부분은 공공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오렌지 박스는 기업이 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프로세스 지원과 예술가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조직과 예술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은 공공 부분으로 충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료를 미리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분홍색으로 표현이 된 것들은 학습 과정입니다. 예술가와 또 기업 간의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그 화살표는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프로젝트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트의 수치를 보여드리면요. 지금까지 틸트는 그 500여 개의 단기간 예술적 개입을 진행했습니다. 수시간에서부터 수개월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또 100년에 해당하는 예술적 개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50%는 공공기관이었고 50%는 민간 기업이었고요. 저희는 20여 개의 유럽 국가에서 활동을 했고요. 저희 작업은 21개 언어로 번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7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는 처음에 2명으로 출발했지만은 이제는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8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현재 이 분야에서 유럽 쪽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리안 교수님과 아란차 교수님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유럽 쪽의 프로그램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프로그램, 기업 프로그램, 아직 틀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브뤼셀에서 3월에 처음 구축을 했을 때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아주 훌륭한 연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 연사분들은 의회, 기업, 내각, 장관님들 of this step at European level. So here we go. 유럽 레벨에서 이런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Promoting artistic intervention also brings us to the discussion on how we can actually facilitate cross-sectoral spillovers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between creative industries and other industries. And there I think we need to provide better incentives like creative vouchers, for instance, or to provide more collaboration platforms, brokerage platforms
for ideas, for collaborative projects to emerge. Artists open up structures and even break structures, and I think that's important, that new people, in this example it will be artists, coming into old and traditional organization, and then they break up the structures, open up them,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because then people in those structures can be more creative, and that's, I think, the most significant that you can bring. What can an association do? I'm convinced that it's really something really worth sort of promoting, just because we live in a period of very quick changes, and that this period really needs people who sort of adapt to different types of thinking very quickly, right? So, and artistic interventions can help. What a European association can do is really what, I mean, working for the commissions, I could say that we've always been very inspired by the demands coming from people actually sort of taking initiatives, in particular in civil society, to actually sort of push European-wide ideas that are going to sort of lead us to better prepare for the future. Confronted to this new context, it forces me to think outside my box. So, and when I come back to the situation that I'm used to, instructing the actors, I come back with with sharper tools and more understanding. I understand my tools better, and sometimes I even come back with new tools. The assumption is that artistic intervention are rocking the way people are thinking about the change, the optimization, and the way they see, they feel innovation in product, innovation in services, the way they can change and improve the layout of the organization, and of course the way they can probably put a bit of revolution in the way they consider the end users. Yes, what would happen with more public support for artistic interventions? I think that's a very crucial question, because overall we should see that the consumers want to have new products, new services, and it's a lot of emotion behind new ideas. And so it's quite important to see that we have a wide range of people who are very creative, who are artisans, and which play a crucial role in the daily life. And from the public sid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put them on stage. And on stage they could have a good performance in a kind of interdisciplinary way, where we can look with which ideas we can create new innovation, and innovation which helps the consumer to make the right choice. Mountain does not come to the prophet, it's probably because it's a mountain and has no legs. Establishing of the network is of course very exciting for us to start with, and as Arantxa said before, it's very exciting if we could collaborate with Korea in some way in the future to see how that could look like. It's still an embryo, but it's getting very almost focused in the work. I will just end with this quote. Maybe I
Yeah, I think I will read it for you. Today we see a shift in our business environment going from an industry-based century to a high technology. Therefore, it is of utmost importance we merge and collaborate between the culture and business sector. This to be able to create healthy, innovative and creative employees and companies. Both parts will serve from this and develop a win-win situ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But I would also leave the floor for some questions before I leave the stage, because I have some minutes left, I think. So please, if there are questions, pose questions and don't hesitate. Is there a microphone that could circle? 안녕하세요. 전 미술이론을 전공한 학생인데요. 오늘 중재자라고 하는 미디에이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큐레이터의 역할이 마치 오늘날의 아까 제시한 메디에이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큐레이터 역할이 어떻게 보면 컬처럴 안트레프러너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큐레이터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 아니면은 문화 생산자로서의 그 메디에이터라는 역할이 어떤 부분이 또 다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전 앞으로 큐레이터가 꿈인데 앞으로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방향의 제시로서의 중개자 역할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큐레이터의 작업 부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밀하게 협업하는 파트너 중에 그 파리에 있는 메리 린만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큐레이터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라면은 프로듀스가 되기 위한 아주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큐레이터로서 기업과 얼마나 같이 협업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기업에 개입을 하는 것은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비즈니스 쪽에서 먼저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예술가 개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술가 개입이 이루어지나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비즈니스가 기업들이 기꺼이 예술적 개입에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까? 소외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초기 단계,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단계, 지금 단계 어떻습니까? 어떻게 돈을 지급하냐고요? 먼저 예술적 개입을 시작할 때 회사가 전적으로 돈을 지급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지도 제고가 중요하죠. 이 주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이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요, 퍼블릭 펀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도요, 기업이랄까 또 조직에서요,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요, 비즈니스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측면에게요, 예술적 개입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설득을 하죠? 저희가 하는 방법은요, 한 40여 개, 지난 7년 동안에 1년에 대략 한 40여 개 정도 직접 가서 만나서 하기도 하고, 상공회의소랄까 혹은 기업이랄까 온갖 종류의 비즈니스 협회 같은 데 가서 회의에도 가서 얘기도 하고요, 가깝게 가서 접근도 하고요, 설득을 하죠. 그 외에도요, 비즈니스 쪽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합니다. 연구도 해서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술적 개입이 가치가 큰지를 또 공표도 합니다. 아마도 주오반이나 아리안 씨께서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얼마나 예술적 개입이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현재 토론의 대상이 되고도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예술적 개입 처음 시작했었을 때 2003년에서 2006년까지는요. 주로 정말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찾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 정도 더 향상을 했다. 그러면은 설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쪽은 숫자를 주면 됩니다. 용감한 비즈니스 리더들은 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 서비스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롤 모델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회사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요.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얼마나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예술적 역량을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변화 문제랄까 뭐 빈곤 문제랄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술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날씨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너무나 많은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요. 정말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기가 막힌 해답을 찾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쪽에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이제 무용을 하시는 예술가로서 예술 개입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실제로 예술가로서 예술 개입하는 것과 앞에 나오셨던 선생님들의 뭐 경제학을 하거나 경략을 하셨던 그분들이 이제 또 프로듀스를 하시는 것과 그 차이에서 직접 창작자로서 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이점이 있었는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술 개입의 그 프로듀서 중개자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요. 첫 번째 질문, 실제로 무용을 하셨던 창작자로서 예술 개입을 하셨을 때 다른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하셨던 분들하고의 차이점, 이점이 뭔지 그걸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예술 개입의 그 프로듀스라고 말씀하신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듀서 역할 중에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게 뭘까?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예술가로서 그 예술적 개입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요, 다른 예술가들이 예술적 개입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프로듀서 쪽에서 일을 했는데요. 예술가로서 그 이러한 예술적 개입을 했을 때는 일단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예술적 표현 방식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술을 좀 더 넓은 분야에 적용을 해서 그 고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반응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 As a practitioner, you said that you have worked as a practitioner for artistic intervention. So, do you have actually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as an artist? 제가 예술가로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프로듀서의 역할로서 중재 활동을 했죠. 제가 예술가로서 무용가로서 일했던 것은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듀서에 있어서 어떤 덕목,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한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큐레이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업의 기능, 또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술가들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중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정치, 무용을 했고 또 과학, 예술, 경영, 또 경영 쪽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와 같이 일했던 인턴은 아주 뛰어난 인턴이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영역에 어떻게 하면 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노르웨이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예술 경영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아란차 씨. 네,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했네요.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시간이 다 됐다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